2021년 평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인데 시험 범위는 수학 상에 있는 도형의 이동, 원방을 살짝 포함한 도형의 이동부터 수학 하에 집합 명제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시험 범위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 근데 시험 문제는 총 22문항이고 앞부분은 역시나 이제 평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후반부에 변별을 위한 문제들이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뒷부분 문제들은 굉장히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 본인이 자신 있다 그러면 뒷부분 문제들만 이렇게 선생님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일단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항 해설 강의를 해볼게. 전체 문제를 선생님이 풀이를 할 텐데 시간은 선생님이 한 40분 안쪽으로 잡고 최대한 빠르게 전개를 해볼게. 근데 이제 후반부 문제들을 이제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길어도 50분에서 1시간 사이 좀 짧게 끊도록 할게. 자, 시작해보자.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이거? 나머지 정리야? 이 평택고등학교가 앞부분을 포함한 시험 범위를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전 범위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부분 문제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이거 나머지 얼마야? 그냥 2 대입하면 되니까 8, 그냥 8, 땡큐지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넘어가. 자, 두 번째 문제. 뭐 접선, 원방이 나오네. 2,-3에서의 접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딜 지나가야 돼? 이거의 중심 좌표를 지나가야 되겠지. 그럼 중심은 몇 콤마 몇이야 이거? A 콤마 아니다. 0 콤마 A가 돼. 아니네. A 콤마 마이너스 3이 중심이네. 그러니까 중심 찾아놓고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있지. x1x, y1y는 r제곱.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3y는 13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놈이 이거를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a 플러스 9가 13이니까 a는 2하고 답이 나오게 되겠네. 자, 3번. 자, 집합이 이제 나오네. 1, 2, 3, 4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소수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2하고 3이니까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려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4제곱에서 소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1과 4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제곱이지. 그거를 빼버리면 최소한 적어도 하나의 2, 3은 포함이 될 테니까. 그래서 16 빼기 4니까 12개. 자, 4번으로 넘어갈게. 4번은 중심이 이 위에 있고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여라.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어디에 있어야 되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이 둘 중에 하나야. a, a던가 아니면 a, 마이너스 a던가. 그러니까 y는 x 위에 직선 위에 있던가.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쪽 방향. y는 x 위에 중심이 있던가 아니면 이쪽 방향.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던가. 그지?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두 개를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각각 대입해보면 되겠지. 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인 경우랑 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인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되니까 이때는 3a가 3, a는 그냥 1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는 그냥 a는 3 바로 나오네. 그러면 넓이는 파이, 9파이 더하면 몇 파이? 10파이 이렇게 최종 답을 선택할 수가 있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2,1, 4,-1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지. 그러면 x 위치에 x 빼기 2를 대입해야 되고 y 위치에 y 플러스 2를. 이게 반대부호로 들어간다는 거.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 그러면 3x 마이너스 2y 하고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네. y절편 찾으라고 했으니까 x가 0일 때 2y가 마이너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2. y절편은 0,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래서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번이 답이고 자, 6번.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쉽지.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근데 실전에서는 이거 굉장히 빠르게 풀어야 될 거야. 틀리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자연수. 이게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 크기만 하면 되지.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러면 범위 4분의 d를 써볼까? 반값의 제곱. 여기 2배가 있으니까.
k-2의 제곱 빼기 ac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4 이게 0보다 크다. 그럼 k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28이 0보다 크다. 4k가 28보다 작으니까 k는 7보다 작다. 그러면 몇 개? 6개. 1부터 6까지 자연수의 개수니까. 근데 안 되는 게 혹시 있나?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뭐 여기 최고차의 개수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상관이 없네. 6개가 맞고. 자, 7번.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하나씩 확인을 해보지 뭐. mn이 모두 짝수면 명제 문제겠지 이거. 참인 거. mn은 모두 짝수다. 이거 당연하지 않아? 짝수 곱하면 당연히 짝수가 나오지. 홀수 곱하면 뭐 나와? 홀수가 나오고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mn이 모두 홀수가 아니면 모두 홀수가 아니란 얘기는 둘 다 짝수란 얘긴데 그럼 짝수 곱하면 이거 맞는 얘기지. 이거 뭐의 대우야? 1번의 대우 명제인 것 같은데 그지? 아니네. 1번이 아니라 대우 명제가 아니구나. 여기 없구나. mn이 모두 홀수면 2번의 대우인가? 2번의 대우네. 아니다. 2번의 대우도 살짝 문제가 있다. 아무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3번도 맞고 4번 mn이 홀수가 아니란 얘기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야. 그지? 그러니까 이쪽은 적어도 하나도 짝수니까 뭐가 있어?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짝수, 홀수 되고 홀수, 짝수 되고 짝수 되지. 그지? 홀수가 아닌 경우에. 근데 이쪽은 모두 홀수가 아니다. 그럼 짝수인 거밖에 없잖아. 진리집합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지 지금. 이쪽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이야. 이게 문제의 답이고. 그 다음에 5번도 확인을 해보면 mn이 모두 mn이 짝수다. 그럼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그럼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지.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그랬으면 틀렸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아니니까 짝수가 최소한 하나는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 그래서 답은 4번. 자, 8번으로 넘어가서 집합 또 간단한 거 하나 나왔네. 교집합이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리면 되지. 교집합이 A가 나왔다. 그러면 큰 게 B가 되는 거고 작은 게 A가 돼야 교집합을 했을 때 A가 나오겠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판단을 해버리면 되겠네. A에서 B를 빼면 당연히 큰 거를 빼니까 다 없어지고 공집합만 남겠지. 기억 맞고. 그리고 이게 지금 A가 B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러면 반대로 여집합을 취하면 대우명제를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서로 여사건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방향도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근데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서로 상등이면 포함이 될 텐데 서로 상등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더 작은 부분이 되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상상을 해봐도 A의 여집합이 더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작은 부분의 반대 부분이 더 크겠지. 그 다음에 합집합하면 당연히 B. 이거 엄청 쉬운 문제지 이것도. 자, 그 다음에 9번. 자,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요 놈을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오케이, 그럼 원점으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2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원점에 대칭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또 y는 x제곱을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뒤에다가 마이너스 바를 붙이기만 하면 되지. 자,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서 x좌표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또 y좌표 해서 두 좌표를 아예 다 찾아버리지 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니까 x 값이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y의 값은 x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일 때는 0이 나오지. 그러면 1,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0이 각각 AB에 해당되니까 뭐 AB를 어느 거로 설정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고 어쨌든 선분의 길이는 변함이 없지. AB의 길이는 뭐야? 3루트 2? 9 더하기 9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5번이 답이네. 10번으로 넘어갈게. 가우스 기호가 보인다. 실수 x에 대해서 PQ가 P가 이렇게 생겼고 조건이 Q는 이렇게 생겼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한다. 그 얘기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Q는 어디야?
이거 절대값 붙이고 정리를 해주면 x-3이 5랑 마이너스 5니까 x는 마이너스 2하고 8 등호가 없고 요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q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p는 가우스를 취했을 때 2가 나온다. 그럼 7분의 x 플러스 a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야 가우스 취했을 때 2가 나오겠지. 그러면 x 플러스 a는 21하고 여기가 14인데 x는 14 마이너스 a하고 21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러면 이게 p야. 얘네 둘의 포함 관계를 이제 봐야 되는데 p가 q에 포함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충분 조건이 되도록이라고 나왔지 필요 충분이 아니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서로 상등이어도 돼. 그러니까 포함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등식으로, 부등식이 아니라 수직선에다가 이야기를 해보자. 마이너스 2랑 8이 이 범위에 있는데 얘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4 마이너스 a는 2보다 어때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지. 같으면 안 돼. 왜냐면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커야 되겠고 그리고 21 마이너스 a는 8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도 되지. 여기도 뚫려 있고 이쪽도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넘기면 a는 16보다 작은 거고 얘는 넘기고 정리를 하면 1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정수 a의 개수는 13, 14, 15. 몇 마리? 3마리.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11번.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 2,1이 있대. 뭐 2,1 아무데나 찍어놓고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 넓이가 4란 얘기지. 그럼 뭐 절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 그냥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아볼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거꾸로 절편이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x 밑에다 x절편 심고 y 밑에다가 y절편 심고 그게 1이다. 이렇게 놓으면 방정식이 세워지지.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2,1을 지난다. 그럼 a분의 2, b분의 1이 1이니까 뭐야 이거?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해 ab를 곱해버리면 여기는 2b 플러스 a가 ab랑 똑같다.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ab인데 그게 4라고 했으니까 ab는 얼마야? 8이지. 그럼 ab가 8이고 그럼 2a 플러스 b는 8이란 얘기잖아.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ab를 다 찾아야 되네. ab를 찾고 뭐 기울기를 만들어주면 되지. 기울기는 이게 지금 a만큼 증가했고 마이너스 b만큼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찾아줘야 돼. 그러면 뭐 이거 연립해서 구해야지. 그냥 연립하기 전에 이거 자연수 아니야? 2, 4. 아니 그냥 연립해. a는 8 마이너스 2b니까 저기다 대입을 해주면 b를 곱하면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8b가 8이다. 그럼 넘기고 정리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한 놈 나오네. b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나오니까 b가 2. 그럼 b는 2고 a는 얼마지?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문제에서 요구한 기울기. 5번에 답이 있네. 자, 12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거 뭐 하나 그냥 줄 수 있지. 이것도 함수 내용이 아니고 2차 함수. 이거 수학 상에 있는 거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네. 자, 2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방정식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을 식을 빠르게 찾아줘야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은 2차 함수인데 두 개는 아래로 볼록하고 그럼 요 개수를 요거를 a x제곱으로 출발하는 녀석이라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녀석이지. 그럼 fx는 식을 찾아보면 얘는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가지고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a로 h도 역시나 a로 놓고 얘는 뭐랑 뭐야? 1하고 2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라고 놓으면 되고 g가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라는 거 조심해야지. g는 얼마랑 얼마야? 1하고 마이너스 2.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근데 이거 세 개를 더한 것들의 더한 방정식. 이거를 세 개를 다 더하면 이거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 이놈이 a로 묶이고 다 x 마이너스 1을 다 들고 있으니까 남는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1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고 요 놈은 조심해야지. 요 놈하고 마이너스 부호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x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 자, 이렇게 됐으니까 두근이 1하고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곱은 얼마? 3. 자, 12번도 해결이 됐고 이제 13번 이제 중간급 문제들인가? 여기도 개념에서 유형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일 것 같은데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을 것 같아. 자, 보면 요 위를 움직이는 점, 요 위를 움직이는 점 x, y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이거 원방이잖아. 그러니까 원이 하나가 있는데 중심이 3, 마이너스 2 있고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하나가 있는데 중심이 어딘가에 있어. 마이너스 1, 0. 근데 이거를 k제곱이라고 이렇게 설정하면 결국 k제곱의 반지름의 제곱에 이것도 원이잖아. 원의 반지름의 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 원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이 원과 만나야 돼. 왜냐하면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x, y가 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 원과 처음에 주어져 있는 원과 만나는 순간에 반지름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 0하고 요 중심하고 거리를 구해보면 4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0. 그러니까 좀 짧아? 이 뭐야? 3,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0인데 그러면 요 안쪽 내부에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여기에 요 정도의 어딘가에 마이너스 1, 0이 있는 거지. 4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20. 이게 5가 아니라 루트 5구나. 그러면 더 길지. 루트 20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이 한 이 정도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접할 때랑 이렇게 크게 접할 때. 자, 그러면 접하는 순간. 내접할 때랑 외접할 때. 내접할 때는 어떻게 구해? 내접할 때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과 동일해야 되니까 K와 반지름 루트 5가 더하면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아까 루트 20 나왔지? 이 루트 5잖아. 그러니까 K가 루트 5 이게 최소값. 최소값은 K 제곱이 얼마야? K 제곱의 최소값은 루트 5니까 루트 5의 제곱 5가 되는 거고 K 제곱의 최대값은 얼마? 요거는 이렇게 거리에다가 더해줘야 되니까 거리가 2루트 5고 반지름이 이쪽 반지름이 얼마야? 외접할 때는 선생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나? 외접이 아니라 이게 처음이 외접이었고 요거는 내접이잖아. 그지? 요 원이랑 이 원이랑 내접하는 거니까 두 중심 사이의 거리의 차가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와 동일하다.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은 K. 거기에서 요 반지름 루트 5를 빼버리면 그게 두 중심 사이의 거리 2루트 5니까 K가 3루트 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제곱하면 얼마야? 9, 5, 45. 요 놈하고 요 놈. 요 놈 두 놈의 곱이면 22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자, 14번. 요 놈도 이제 풀어보면 집합인데 0에서 9까지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 정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 세 조건 PQR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요 놈 구하여라. 근데 이게 뭐야? 이거 R 빼기 P하고 요것도 R 빼기 Q 이렇게 바꿔보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쉽게 진리 집합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나? P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거의 부분 집합이니까 2, 3, 4, 5, 6, 7인 거 Q는 홀수들이니까 1, 3, 5, 7, 9가 되는 거고 진리 집합을 그냥 직접 나타내 보면 얘는 x-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3이 2보다 큰 거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 그럼 여기는 뭐 1보다 작은 게 0이 하나가 있고 5보다 큰 게 6, 7, 8, 9까지 이렇게 이제 진리 집합을 다 찾아냈어. 그러면 R에서 요거에서 P를 뺐을 때 그럼 남는 게 뭐지? 남는 게 6, 7 빠지니까 0, 8, 9가 남고 이거랑 합집합 R에서 뭘 뺀다? Q를 뺀다. 그러면 7, 9 빠지지. 그럼 0, 7, 9 빠지니까 0하고 6,
8이 되네.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집합하면 0, 6, 8, 9가 되나? 그럼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원소의 개수는 4마리인가? 그러면 4개의 부분집합. 개수는 16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거 왜 찜찜하지? 선생님이 그 전에 풀 때 뭔가 답이 다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0이 있네. 일단 넘어갈게. 지금 틀린 게 없으니까. 그지? 0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잖아.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 자, 15번으로 넘어가서 원. 이 원과 직선.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자. 실수 K의 값에 따라서 PQ의 중점이 나타나는 도형. 그럼 이건 뭐야? 자치가 좀 사용이 되긴 하는데 원이 하나가 있고 여기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고 반지름이 지금 3이야. 근데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K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K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X 있고 Y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리고 2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4가 나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를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야.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 이거지. 그러면 또 얘랑 거리를 구해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5밖에 안 되니까 요 내부에 이거는 내부에 있는 게 맞네. 마이너스 1,4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지. 그걸 뭐 아무데나 잡아. 그냥 선생님은 그냥 여기다 잡을게. 여기가 마이너스 1,4라고. 그냥 느낌상 요쯤에 잡을까? 요쯤에 잡아? 아씨.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아무데나 잡아. 자, 여기에 마이너스 1,4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고 중점을 얘기한다. 만나는 직선. 그럼 예를 들어서 요렇게 뭔 내용인지 알겠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와 요거의 중점이 자치가 된다. 그 자치를 구하라. 근데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 지금 여기 중심하고 이 점하고 연결한 직선일 때 여기 P랑 Q가 나오지. 그럼 이 점도 자치야. 근데 요 지금 중심선의 수직인 요 경우가 현의 길이가 제일 짧거든. 요 경우가. 그러면 이때는 중점이 이 자체가 되지. 그럼 그 중간 지점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요렇게도 구해보고 좀 빠르게 접근을 하면 여기 중점이 여기 잡히지. 만약에 요렇게 잡히면 중점이 한 이 정도에 있을 거야. 만약에 한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 중점이 어디에 있지? 한 이 정도에 있나? 그지? 그 다음에 한 이쪽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면 한 중점이 이 정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원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 찍었던 이 두 개의 좌표가 처음에 찍었던 요놈 둘의 좌표가 요게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답은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 이게 양극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양극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 그래서 답은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점과 마이너스 2, 어디 있나? 마이너스 2,2하고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5가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 5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루트 5고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 파이. 그러면 4분의 5 파이. 답은 서로 소인 b분의 a니까 4 플러스 5 해서 9가 문제의 답이야. 근데 이거를 정석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 이걸 자취방정식을 아예 찾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일일이 찾을 수 있을까? 이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데 지금 방금 접근했던 방식 말고 정석으로 이거를 풀어보겠다고 뭔가 식을 아예 찾겠다. 그게 가능할까? 얘가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그거의 중점의 좌표를 아예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하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여기랑 여기를 뭐 아이고 거봐 설정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지. 왜냐하면 여기 K에 대한 복잡한 식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걸 놓고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 선생님은 이렇게만 풀고 넘어갈게. 이거 괜히 복잡해지고 시간만 끌 것 같아. 자, 16번.
16번은 요 원을 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원과 이 원이 왜 접한다? 그럼 반지름의 합이 거리랑 같아야 되겠지. 중심사의 거리랑. 그럼 얘 중심은 1,0이고 반지름은 지금 1인 거고 얘는 중심이 0,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반지름은 2분의 3이겠지.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이 좀 빠르게 찾은 거야. 근데 두 중심 사이의 거리 1의 제곱 4분의 9 이거의 루트 취한 게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아니구나. 평행이동을 안 시켰구나.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평행이동을 시키면 a 플러스 1,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a 플러스 1의 제곱 b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이 얼마랑? 이 두 반지름의 합과 평행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변함이 없으니까 요거의 루트 취한 게 2분의 5랑 똑같다. 그러면 이거 루트 제껴버리면 그냥 4분의 25가 되는 거지. 결국 A, B가 하나의 자치가 나와버렸네. A, B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요놈. 그럼 얘도 뭘로 봐? 도형으로 봐. 이것도 K라고 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잖아. 근데 A, B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이 원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을 지나는 순간 이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이 기울기가 고정이 돼 있는데 기울기가 얼마야? 이게 4b 마이너스 3a 플러스 k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접할 때랑 이렇게 접하는 순간하고 이렇게 접하는 순간 두 순간에 각각 y절편이 바로 k에 해당이 되니까 k의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접하는 순간에 k값 두 개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접한다. 그러면 d는 r 쓰면 되겠지.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럼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5분의 3의 제곱, 4의 제곱 루트 취하면 5지. 그리고 대입을 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절대값.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 2분의 5와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k 플러스 9 절대값. 이게 2분의 25다. 그럼 k 플러스 9는 뿔마 2분의 25랑 같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9 뿔마 2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9만 두 번 살아남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8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이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좀 빠르게 접근을 했어. 그러니까 중간급 난이도에서 조금 생각할 것들이 생기네.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틀리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17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120명 축구, 농구, 야구 좋아하는 스포츠를 조사했더니 92명, 73명, 65명. 근데 두 가지 이상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도 각각 다 제시를 했다. 축구, 농구, 야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소값.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일단 120명이 있는데 요 안에 축구, 농구,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개짜리를 그리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모두 좋아하는 부분. 이 부분의 최소값이야. 근데 여기가 최소가 되면 이 바깥쪽도 최소가 돼야 돼. 교집합이 최소일 때 여사건도 여기도 공집합이 돼야 된다. 공집합이 아니라 최소가 돼야 된다. 그럼 바깥쪽을 최소로 놓으면 여기를 그냥 0이라고 놓으면 되지. 그때 여기 x값 구하는 거야. 여기. 그지? 그럼 합집합의 개수가 A 합집합 B 이거를 A, B, C라고 하면 축구, 농구, 야구를 A, B, C의 합집합이 얼마? 120이 되는 거지. 왜냐면 바깥쪽이 0이니까. 그리고 얘네들 하나짜리 애들 NAMB 이거 그 공식 있잖아. 그러니까 120은 하나짜리 애들 요거 92, 73, 65 더하고 두 개씩 교집합한 부분 다 빼버리고 63도 빼고 47도 빼고 54도 빼고 그리고 x가 한 번 더해진 거랑 완전히 똑같다. 이게 최소가 될 때 여기 바깥쪽이 0이기 때문에 그냥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을 해버린다. 그러면 계산만 해주면 되지 뭐. 이쪽이 120 얘네 다 더하면 10의 자리만 다 더해보면 얼마야? 220에다가 요거 1의 자리가 다 10이니까 230이고 그리고 이쪽도 6, 4, 5 더하면은 150에다가 요거 다 더하면 15니까 165 맞나? 확인해볼까? 110에 164네. 확인해보길 잘했네. 요게 마이너스 110에 마이너스 164 그러면 뭐 이거 계산한 게 얼마야? 요거 계산한 게
80이 아니고 76. 그럼 넘겨서 빼면 x는 54, 44. 이거 76 맞나? 76이 아니라 선생님 계산이 지금 잘 안 되네. 66이네. 그러면 얼마야? 66 빼버리면 54가 맞는 거지. 요거 결과는 맞네. 54. 몇 번? 54. 5번. 답이네. 맞지? 선생님 계산 실수한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부터 18, 19, 20, 21, 22 다섯 문제가 남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난이도가 있겠지. 뭔가 변별하기 위한 문제들이겠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좀 풀어볼게. 여기는. 자, 18번. 얘는 도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뭐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지. 근데 조금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세 개. 요거 세 개 그림을 그려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첫 번째는 얘는 뭐야? XY 위치도 바뀌어 있고 마이너스 부호도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대칭 이동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지. 근데 여기 좌표가 지금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하, 여기다가 지금 여기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1이 안 되나? 1이네 딱.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네. 그럼 대칭 이동되면 이 점은 이 점으로 갈 테고 요 점은 한 요 정도에 있겠고 이 점이 0,2가 여기 0, 마이너스 2 위치에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랑 꺾인 지점이랑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이렇게 맞닿아야 되겠지. 이게 가 그림을 그린 거야.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돼.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1에 해당이 되겠지. 여기는.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려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건 뭐야? 얘는 뭐야? 일단 요거를 과정을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x, y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fx, y는 0에서 이렇게 변형을 했다는 얘기는 y축 대칭 이동 그리고 여기에서 평행 이동을 시켰지.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y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그래야 이게 2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축으로 2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까지 하면 되겠네. 그럼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생기지?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요 놈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인 그림은 x축으로 2만큼이면 여기가 5,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1 위치가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여기가 뭐 왜 마이너스야 여기가 그냥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냥 3인 거지. 선생님이 좀 착각을 하네. 그러면 어디 위치를 바꿔야 돼? 얘 위치는 여기 위치는 지금 1,2였는데 x축으로 2만큼 3,3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보면 되나?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직선이 나오고 요렇게 가는 거. 자, 두 번째 것도 그렸어. 나머지 헷갈리는 거 다 지우자. 다 지워놓고 이렇게 그림이 나왔고 마지막 하나도 하나 또 그려보자. 얘는 요놈 가에서부터 평행 이동한 거 아니야? 가에서부터 이게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가에서 아니다. 가가 아니네. xy 위치도 뒤바뀌어 있네. 이거 새로운 걸로 해야 되겠다. 그냥 f, x, y 똑같이 해보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일단 마이너스를 다 붙였고 그리고 평행 이동을 했지.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원점 대칭, 여기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두 가지 단계에 의해서 바뀌면 돼.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얘를 처음에 주어져 있던 거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3,0은 0,3으로 원점 대칭하면 아니지. 둘 다 3,0이 되겠네. 요 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2는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그럼 여기에 원점 대칭이 되면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요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근데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x축으로 이만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요게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로 한 칸. 그러니까 여기에 맞물리게 이렇게 만든 거구나. 그러면 요 점은 1, 마이너스 2는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3, 마이너스 1 위치로 이렇게 바뀌겠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자, 그럼 다 그렸어. 자, 그러면 요 사각형.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사각형에서 삼각형 세 개를 빼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안 잡히네. 이렇게 잡고 여기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금 요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삼각형 세 마리 빼주면 되지. 근데 여기 간격이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5니까 이 간격은 7이고 그리고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4고 그럼 28에서 28 마이너스 요 삼각형 여기 길이는 여기가 2고 여기 길이는 얼마지? 여기도 2네. 그리고 이쪽은 3하고 5니까 여기도 2고 여기도 3하고 1이니까 2고 여기도 3하고 5니까 2고 여기가 2고 그리고 이쪽도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2네. 뭐야 다 똑같네. 넓이가 각각 다 2짜리. 그러니까 6만 날려버리면 되겠네. 그럼 답은 22 해서 5번이 문제의 답이네. 18번도 해결이 됐고 자 19번으로 넘어가서 19번 요 문제 선생님이 따로 떼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유튜브에다 이제 소개를 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아마도 선생님이 따로 올릴 것 같아. 괜찮은 내용이어서 19번 이 문제는 별표를 좀 쳐둬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따로 소개를 요 영상을 편집을 할까? 자 보면 지금 원이 하나가 있고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볼게. 이렇게 원이 하나가 이쪽에 있고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2짜리. 근데 이쪽에 원이 하나가 또 있는데 이쪽에 있는 원은 중심이 6,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5짜리. 그래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얼마야 이거? 6의 제곱, 6의 제곱, 6루트 2네. 72니까. 근데 반지름의 합은 7이지. 그럼 7, 7, 49, 루트 49밖에 안 되니까 아니지. 맞나? 맞네.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거리가. 그러니까 외부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PQ. P는 이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고, 요 위를 돌아다니는 점 하나고, 그리고 Q는 이쪽을 돌아다니는 점이래. 근데 PQ의 중점의 자취, 그 M이 존재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이 상황에서 M 값은 어디 있는 거야? M은 어디 있어? 이거 중간 지점 여기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P를 움직이면서 Q를 움직이면서 다 찾으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힘겨운 문제이긴 한데 자취 문제에서도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선생님도 처음에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이게 일단 양극단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요 중심 라인에서 이쪽에 있는 점 P일 때랑 또 이쪽 가장 가까이 이쪽에 있는 점 Q일 때 이거의 중점의 좌표가 가장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쪽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점하고 여기에 있는 점하고의 중점 요 선의 중점 한 요 정도에 있겠지. 요게 M일 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게 어차피 원이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이제 판단을 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의 넓이가 얼마인지 하고 요거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보기에 답이 없어. 이거 뭐야? 내가 너무 얕잡아봤네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래서 다시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줄게. 이것도 풀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어디서 많이 겪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 많이 봤던 문제인 것 같아. 자, 한번 다시 이제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 원방, 요 원방이 뭐야? 요 놈이 x제곱 y-2의 제곱은 4지.
그리고 요 놈이 x-6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25. 자,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는 PQ는 얘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P라고 하면 여기를 A, B 그리고 또 이 점을 뭐 Q라고 하면 이거를 C, D라고 한번 놔보자.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점은 얘네들의 중점 자치지. 그지? 그럼 중점이 한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플러스 C하고 2분의 B 플러스 D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요거를 X로 하고 요거를 Y로 하는 자치 방정식, X, Y의 관계식을 얻어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A, B는 일단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고 C, D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제곱 A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은 4. 요 놈이 지금 성립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C-6의 제곱 D 플러스 4의 제곱이 25다도 성립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일단 요 놈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쪽을 이제 요쪽에다 대입을 하려고 XY의 관계식을 얻어내야 되니까 EX-C를 A라고 잡고 또 여기서도 EY-D를 B라고 잡으면 XY에 대한 관계식을 얻으려면 A, B가 성립하고 있는 요 식을 이용해야 되고 CD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생기게 될 거야. 근데 한번 보면 식을 만들어 보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EX-C의 제곱 자치가 XY 자체의 방정식이 CD랑 연관이 돼 있는 하나의 자치로 나오게 돼. 그러니까 EY-E-D의 제곱은 4. 결국 X, Y는 1이야. 근데 이거 2를 뽑아내서 정리를 해보면 X-2분의 C의 제곱 여기는 Y-2분의 E 플러스 D 제곱 그리고 4가 튀어나오니까 제곱해서 2를 뽑아내면 다 제곱돼서 4가 튀어나오니까 4로 날려주면은 요게 지금 자치 방정식인 거야. 근데 이게 지금 CD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CD도 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요거 중심 좌표가 지금 2분의 C, 2분의 D 플러스 2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인데 C, D 자체가 요 원위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중심도 계속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심의 자치를 다시 한번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들을 쭉 돌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좀 보면 다시 또 자치를 또 찾아야 되는데 요 2분의 C 요거를 X라고 놓고 아까 스몰 XY 또 써. 뭐 XY 겹치지 않는다. 헷갈리면 그냥 라지 XY를 쓰든가. 라지 XY 그러면 C는 2 라지 X가 되고 D는 2 라지 Y 마이너스 2가 되지. 이 라지 XY가 바로 이 지금 자치의 중심의 좌표의 자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이 나왔는데 원이 고정되어 있는 원이 아니라 한 놈이 아니라는 거야. 요 놈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라는 거지. 반지름 1짜리인 원. 근데 중심이 이 원위를 돌아다니고 있어. 중심이 어떤 원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C, D는 이 원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C, D에 대한 자치의 방정식을 찾아줘야 돼. 근데 CD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C가 2X 이렇게 되고 그리고 D도 2Y-2니까 2Y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25다. 그러면 빼고 정리를 해주면 X-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4가 빠져나오니까 여기는 2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1을 중심으로 하는 3,-1이 어딘가에 있다. 3,-1이 어디 정도에 있지? 3,-1이 한 요거의 중간 라인 요거의 중간 라인에 마이너스 1은 요게 마이너스 4니까 딱 중점이야? 으씨 또 어떻게 딱 중점이야? 이 중점이네? 얘네 두 중심의 중점이 3,-1이네 여기가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린 다음에 원을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짜리? 2분의 5짜리 그게 얘네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뭐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구해봐.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3의 제곱이니까 이게 3루트 2야. 근데 여기가 반지름이 5니까 내부에 있는 거야? 내부에 있네. 그냥 모형으로만 봐. 그냥
얘랑 얘 이제 원 지우고,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에 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요 놈을 그린 거야. 근데 이 원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중심의 자취를 찾은 거니까 x, y는 우리가 찾으려는 이 m의 자취는 이 원을 타고 여기에 반지름이 얼마짜리? 1짜리인 원이 이렇게 계속 달라붙는 거야. 요런 원들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자취를 구해야 되잖아. 이게 계속 뭐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 정도만 그리면 될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요 안에 접하는 원. 요 정도 라인. 요거 바깥쪽. 요 정도 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자취는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지. 색깔을 좀 바꾸자. 빨간색. 오케이. 여기 좀 칠해보면 이게 지금 아구가 딱 맞지 않지만 바깥쪽 외곽 라인하고 안쪽 라인, 그러니까 도너츠 모양의 자취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그걸 해보면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양 끝에 있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찾은 거는 얘네 둘을 찾은 거야. 얘네 둘을.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게 틀리거든. 이 보기에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안에 내부에 비어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를 직관적으로는 발견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풀면 보인다 라는 거. 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돼. 그러면 여기 뭐 길이를 구해야지. 얼마야 이거는? 이쪽 반지름이 얘가 지금 2분의 5인데, 반지름이 2분의 5인데 여기서 1만큼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또 돌린 거니까 외곽에 있는 반지름은 2분의 7. 그럼 2분의 7의 제곱 파이. 거기에서 안쪽 원은 1을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3의 제곱 파이. 이거를 빼준 게 문제의 답이다. 그럼 4분의 49에서 9를 빼니까 4분의 40 얼마? 10파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답은 4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19번이 좀 까다롭지. 그치? 자, 20번 문제는 최소값,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를 보면 일단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넓이까지도 친절하게 제시를 해줬고, 물론 넓이는 제시를 안 해줬어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냥 친절하게 계산을 해줬어. 헤론의 공식이나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지. 넓이는 어쨌든 제시가 돼 있으니까. 지금 문자를 좀 확인을 해보면 PD 여기가 X, 그리고 PE 여기가 Y, 여기가 Z야. 자, 그 상태에서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관계식 하나를 뽑아낼 수 있지. 이렇게 삼각형 3개로 쪼개면 이쪽 삼각형은 넓이가 2x, 이쪽 삼각형은 넓이가 2분의 5y, 그리고 이쪽 삼각형은 넓이가 3z. 근데 이 결과가 4분의 15 루트 7. 자, 이 상태에서 이거 가지고 요 놈의 최소값만 구하면 돼. 근데 이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사용하면 돼. 2x 2분의 5y 그리고 3z, 요 놈하고 그리고 얘랑 서로 짝지어지게. 원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제곱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루트치하고 제곱, 여기도 루트치하고 제곱, 루트치하고 제곱, 여기도 루트치하고 제곱, 루트치하고 제곱. 이렇게 보면 어차피 똑같은 거지. 그럼 이제 짝을 지어주면 여기가 뭐가 돼? 요거 짝지으면 루트 얼마가 되지? 루트 8이 되고, 얘네 둘 짝지으면 루트 2분의 5가 되네. 그리고 마지막 것도 짝지으면 루트 18, 3루트 2가 되지. 그래서 요것들 정리해가지고 얘는 2루트 2고, 얘는 2분의 5루트 2고, 얘는 3루트 2니까 얼마야? 5루트 2에다가 2분의 5루트 2를 곱 더하면은 2분의 15? 2분의 15루트 2네. 그거의 제곱이지. 그러면 얼마 돼? 약분되고 2분의 225가 나오게 되네. 이놈이 바로 얼마였어?
이놈이 요 4분의 15 루트 7이지. 요거를 우리가 구하려는 거니까 그거를 x라고 하면 곱하기 뭐 x라고 하게 되면 그놈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225. 그럼 뭐 약분하면 뭐 범위가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 요거 15 약분하면 여기가 15가 되고 4 올라가면 약분돼서 30.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녀석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루트 7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놈이 7분의 15 루트 7. 그럼 7분의 15. 7분의 15 루트 7이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없나? 두 개 더하면 7분의 루트 15가 7분의 여기가 30이다. 아까 요게 4가 요쪽으로 넘어가서 곱해지면서 곱하기 4가 되니까 2가 남잖아. 그러니까 30이니까 7분의 30 루트 7이 되네. 7분의 30 루트 7. 그래서 문제의 답은 얼마? 37이 문제의 답이지. 자, 20번도 해결이 됐고 21번도 사실은 집합 문제에서 변별을 위해서 낸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얘를 보면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AK에서 B를 뺀 거의 원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AK도 구하고 B도 구해야 되는데 AK는 K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B부터 찾아보면 얘부터 찾아보자. 얘는 뭐가 있는지. 일단 전체 집합이 1부터 22야. 22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4-x 6분의 요게 1이 될 때, 2가 될 때, 3이 될 때부터 20이 될 때까지 그 x 값을 다 찾으면 뭔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6이 되니까 6을 빼면 18. 그 다음에 얘는 곱하면 12가 되니까 12를 빼면 얼마가 돼? 12가 나오고 얘는 18을 빼면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는 24니까 0이 나오고 5는 30이니까 마이너스 6 뭐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집합도 B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2하의 자연수들만 살아남으니까 이 뒷부분은 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6, 12, 18 6, 12, 18 이렇게 세 놈만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K가 중요한데 AK는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AK를 구할 때는 X가 지금 Y-K분의 24야. 근데 Y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 1부터 20, 22하의 자연수에 속해 있는 녀석. 그럼 이걸 가지고 A1을 한번 구해보고 규칙을 한번 파악을 해보지 뭐. A1을 구할 때는 X가 원소인데 Y-1분의 24. 근데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20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수로 20x도 어차피 이 x도 전체 AK도 전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x도 20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y도 20 이하의 자연수, y에다 20 이하의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x도 2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것들만 A1의 원소가 되지. 근데 위에가 24니까 결국 y-1이 24의 약수들 형태여야 될 거야. 그래야 자연수가 튀어나오니까. 그럼 y-1이 될 수 있는 거는 약수들 위주로만 보면 1은 나올 수가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그지? y-1이 근데 24는 나올 수가 없지. 24까지는 나올 수가 없고 1, 2, 3 해가지고 마지막에 20 들어갔을 때 19까지 가능한 거지. 그지? 0도 가능한데 뭐 y가 1이 들어갔을 때는 0인데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뭐 0도 여기다 써놓자. 근데 이때 뭐 될 수 있는 것들 y는 얼마가 돼? 이때 1부터 근데 0은 될 수 없으니까 0은 아예 빼버리자. 해 마라. 0은 아예 빼버려. 왜냐하면 분모가 0이면 아예 정의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 3, 4 해가지고 이게 20까지겠지. 그지? 근데 이 중에 될 수 있는 거는 약수들만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y를 구할 필요는 없고 이때 x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면 이게 1이면 24가 나오고 근데 24는 또 안 되잖아. 왜냐면 22하니까. 그러니까 24도 제거하고 2가 되면 12가 나오고 3이 되면 8도 나오고 4가 되면 6도 나오고 결국 약수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네.
4도 나오고 6이 되면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되면 8이 되면 3이 나오고 12가 되면 2가 나오고 24는 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럼 요게 원소가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다 쭉 써놔보자. 이게 얼마? 12, 8, 6, 4, 3, 2까지 A1이 원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뭐 이게 똑같이 나올까? 지금 요게 2가 나오려면 여기 y-k분의 24인데 2가 나오려면 얘가 12까지 요 y-k가 얼마가 될 때 12가 될 때 그러니까 12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럼 y의 최대값이 20이니까 k가 8? 8까지는 가능한데 9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A1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A1부터 어디까지? A8까지는 이게 똑같아. 근데 A9는 해봐 한번. 직접 이제 숫자를 집어넣고 보면 x가 지금 y-9분의 24 이게 요게 지금 2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12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y가 21이 돼야 되나? 근데 21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그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20을 집어넣어도 11분의 24니까 이게 2보다 뭐 2가 2보다 살짝 크지. 그러니까 2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야. 9부터는.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있는 게 12, 8, 6, 4,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A10도 보면 여기가 지금 y-10분의 24인데 이게 12가 될 수 있어? 없지. 이게 최대치가 y가 20일 때 10이니까 2는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야. 근데 3까지는 나올 수 있지. 3일 때 이게 8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y가 18일 때 8이 나오니까 3까지는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될까? 20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지금 24잖아. 여기가 8이 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12일 때. k가 12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y가 20이면 얼마가 되니까 3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A12까지는 가능한데 13이면 여기가 13이면 20을 집어넣어도 3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3까지 2가 제거된 녀석이고 그 다음에 13부터는 어떻게 될까? 13부터 요게 24 똑같이 요거를 이제 다 분석을 해버릴 수가 있네. 여기가 4가 나오는 지점은 6이 되는 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니까 2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14면 딱 6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A14까지는 얼마? 6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4가 되는 거야. 12, 8, 6, 4까지 되고 3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15부터 A15부터 이게 15면 이게 6이 안 되잖아. 여기가 20이 들어가더라도 5밖에 안 되니까 4가 못 들어가. 얘는 12, 8, 6만 가능하지. 그게 언제까지 그럴까? 6이 들어가는 순간이 얼마? 4가 되는 경우니까 16까지. 이게 16이면 K가 16이면 20이 대입됐을 때 6이 딱 걸리지. 그러니까 A16까지. 근데 17이 들어가면 6이 또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A17하고 18? 17이면은 3까지는 가능하니까 8. 얘는 12, 8이 되는데 18이면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12하고 8이 되는 건데 여기가 18이 되는 순간 12밖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됐네. 그지? 19가 들어가면 24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뭐 19부터 20까지밖에 못 집어넣잖아. 나머지는 다 음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부터는 그냥 다 12까지밖에 안 나오게 된다. 그지? 여기가 20이 돼도 20이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 20이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19가 되는 것도 안 되네. 이거 18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고 A19부터는 여기가 19가 들어가면 24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19부터는 그냥 다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K 빼기 B가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된다.
B를 뺀대. 6, 12, 18. 근데 여기 보면은 18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6, 12가 제거가 됐을 때 남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녀석들이 뭐냐 이거야. 근데 여기 6개 중에 6하고 12를 제거해도 4개가 나오니까 이건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고 여기도 6하고 12를 제거하면 이건 또 3이 되는 거고. 그지? 여기는 6하고 12가 제거되면 4하고 8 2마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6하고 12 대입하면 1마리가 되는 거고, 6하고 12 대입하면 여기도 1마리, 그리고 요 놈은 0이 되지. 여기는 뭐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는 뭐에 해당돼? 지금 개수가 2개가 나오는 거는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13하고 14 해서 답은 얼마? 27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합 AK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돼.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 자, 그 다음 마지막 22번.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지. 1시간짜리 영상이 결국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늘어지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떼서 또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 생각인 문제야. 22번 굉장히 괜찮은 문제. 이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 문제. 근데 선생님이 좀 빠르게 소개를 해볼게. 자, 문제의 상황은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2루트 2. 여기도 2루트 2. 그리고 직각이라는 게 있고 AB랑 AE가 2루트 2고 BC가 3이래.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는 CD 길이는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각형, 요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근데 요 선분 위에 있는 게 I고 요쪽 선분 위에 있는 게 F고 요쪽 선분 위에 있는 게 G고 이쪽 선분 위에 있는 게 H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점이니까 고정된 게 아니야.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점인 상태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될까? 분명히 대칭 이동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은 자, 일단 요 점이 아무 데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그냥 뭐라고 할까? 이거를 그냥 A, B라고 잡아볼까? 그러면 요쪽으로 지금 그리고 원점을 여기다 두면 편한가? 여기다가 원점을 갖다가 이렇게 두면 이거를 X축, Y축이라고 둬볼까? X축, Y축이라고 두면 일단 여기 길이랑 똑같은 거를 작도를 하려면 요 연장선에다가 요거의 연장선에다가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요 점을 잡으면 되지. 이걸 I'이라고 해보자. 그 점은 이게 Y는 원점을 선생님이 이쪽에다 잡았으니까 이게 Y는 X에 해당되잖아. 요게 기울기가 1이지 지금.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가 45도니까. 그지? 그러면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하면 얘는 좌표가 뭐가 돼? B, A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거야.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아이고,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네. 편집을 해서 자르면 좋은데 선생님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러면 요 길이는 이 길이로 대체를 해서 나중에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 대칭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요 H를 아유 자꾸 재채기 나온다. 요것도 대칭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요쪽으로, 그러니까 요 길이랑 똑같이 여기에다가 H'을 또 잡았을 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은 게 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요 세 변의 길이는 요 세 변의 길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 중간 거치고 여기까지 오는 상황이지. 근데 마지막 I는 요 길이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길이는 어디다 만들까?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한 거. I 더블 프라임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길이랑 똑같고, 뭐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지. 여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얘를 한 번 더 대칭 이동. 왼쪽으로 한 번 더 대칭 이동. 아하. 그러면 이거를 보기 좋게 그냥 그림을 붙여버릴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이고 참, 그냥 직선을 긋자.
이렇게 붙여놓으면 요 점이 I 더블 프라임이 여기 있고 요것도 또 대칭 이동을 이쪽으로 하면 여기를 뭐 I 뭐 3개 더블 프라임이 아니라 이건 뭐 트리플 프라임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길이하고 요쪽 길이하고 또 똑같은 거잖아. 여기랑. 그러니까 결국 이거 4개 더한 거는 뭐 4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얘네 4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다 라는 거는 결국 일직선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가 요렇게 최종적으로 요렇게 연결되는 요 직선이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두 점이 만나야 되잖아. 이쪽하고 이쪽이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좀 옮겨서 얘를 조금 더 옮겨서 이게 I를 여기다가 두게 되면 이게 더 이쪽으로 옮겨가겠지. 그지?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테니까 이거야 뭐 이렇게 설정이 되게끔 어떻게 안 만들어진다?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날래미로 그려서 그런가? 이게 너무 멀리 잡았나? 너무 먼가? 에이, 이렇게 잡아보면 이게 가능할까? 지금 이거였는데 요렇게 그럼 여기 교점 2개가 만들어지지?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상황. 오케이? 그러면 여기 좌표도 문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좌표도. 그럼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 좌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A, B였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요 길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X축을 선생님이 이쪽에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더 헷갈리게 돼버렸나?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얘랑 얘는 X좌표가 똑같으니까 A고 얘 Y좌표 더해서 요거 중간 지점 의 2배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6 마이너스 아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나? 2개 더하고 절반하면 중점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지. 요게 맞네. 그지? 왜 아닌 것 같지? 둘이 더하고 마이너스 3 위치가 축이니까 맞는 건가? 맞다고 치자. 맞아.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니까 X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 요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점 B, A랑 요 점이랑 거리 구해가지고 그거의 최소값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빼보면 B, A하고 지금 여기가 B, A야. B, A랑 요 놈이랑 B, A랑 이 놈이랑 거리를 만들어 보면 뭐가 돼? 빼고 제곱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그리고 이것도 빼고 제곱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아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6의 제곱의 루트 취한 거. 이게 지금 최단거리거든? 그지? 근데 그럼 AB의 값이 뭐 결정이 안 돼 있거나 AB를 한 문자로 바꿀 수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 풀 수가 없잖아. 근데 AB가 어떤 관계식을 맺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A, B는 지금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요 직선 위에 있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얘는 여기가 지금 얼마지? 여기가 4인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A, B를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라는 거야? 무조건 4인 상황이야. 그러면 A 플러스 B가 4인 상황이니까 A, B의 위치에 관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A,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약이 걸려 있는 거고 그 순간에 만나는 교점들이 나와야 돼. 이 범위 내에서. 만나는 교점이 안 나오면 작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최소값은 어디에 있던 간에 이게 한 군데 점이 아니라는 거야. A 플러스 B가 지금 4로 결정이 돼 있는 이것만 만족을 시킬 수 있으면 그냥 다 최소값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여기다 4 대입하면 16. 여기다 4 대입하면 10의 제곱 100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116. 루트 116이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 이게 얼마지? 4 곱하기 29. 그러니까 2루트 29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값. 해서 2번이 답이야.
근데 이게 지금 고정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뭐 작도까지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주긴 했잖아요. 이렇게 교점이 만들어지게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이 점이 하나밖에 없지는 않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여기 언저리에 있는 점, 교점만 나오게 만들 수만 있으면 여기도 상이 맺히고. 오케이. A 플러스 B가 4만 나오게 된다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요 언저리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최소값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22번도 마무리를 할게요. 선생님이 조금 미흡한 설명이 있다면 이거는 이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떼서 다시 영상을 만들 생각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게. 이거 괜찮은 문제라 선생님이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 이게 문제 유형들을 좀 모아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어쨌든 2021년 평택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 해서 총 22문항 문항을 다 풀어봤어. 뒤 후반부에 18번부터 22번까지 18번하고 20번은 뭐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인데 19번, 21번, 22번은 많이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변별용 문제였던 거예요. 거기다 시간 제약까지 있는 상태였으면 앞부분 문제들은 거의 뭐 초스피드로 한 2번까지는 그냥 논스톱으로 달려서 한 10분 안에 해결이 됐어야 되고 13번부터 17번까지도 이것도 한 10분, 15분 안에 해서 한 17번까지 오는데 한 25분 나머지 25분을 이 남은 5문제를 푸는데 써야 최고 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문제였어. 굉장히 괜찮은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후반부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해본 거야. 자, 영상 마칠게.